대전환의 시기. 이 20년을 헛되이 보냈는데 그 헛되이 보내게 한 게 바로 우원식 같은 놈들이 친문 세력으로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또아리 자꾸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거기. 벤처럼 앉아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만 하고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놈들이 배신하고 배신했어. 그리고 지금도 배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표를 많이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몰라. 정청래가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당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당원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 우원식이. 우원식이 그런 놈이야. 갈라치기 하지 말라. 아이고.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갈라치기 한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나무래. 돌아야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예측 불가능성보다 더 참혹한 것은 통제 불가능성이에요. 통제 불가능성은 어디에 가 있는 거라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근데 자기들은 감옥 빠져나와서 희희낙낙하고 있어. 국민을 다 감옥에다 쳐놓고 빠져나온 거야. 문희임 노조. 가장 나쁜 노조야. 문희임 노조. 내가 소나무당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데 그 송영길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전략적 사고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그걸 몰라. 젊었을 때 학생 때 감옥에 갔다 온 거하고 지금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하고 옥중 출마하면 사람들이 막 송영길 막 그러면서 환호할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선거 때만 되면 신당을 만들어서 막 뭐 3%라도 어떻게 얻어보려고 막 활동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떴다방이죠, 그게.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뛰어들어, 거기에. 불나방처럼.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사람은 남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이모님 얘기대로 정청래도 말을 잘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청래는 우원식이 당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 최고위원회 있는데 당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우원식이 미웠던 거지. 그러니까 불쑥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불 붙인 것처럼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딜레마에 빠져서 이 어떤 한편도 들을 수가 없는 자기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사람 얘기에 고심했던 거 아니야? 결국 딜레마에 빠진 거지. 아니 트릴레마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 말 들어보면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거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어떤 편도 들지 않아. 그냥 다 자기가 끌고 가야 될 사람이잖아. 어떤 한쪽 편을 들었다간 큰일 나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걸 트릴레마 또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암호화폐 제가 강의를 언젠가 하려고 하는데 암호화폐가 뭔가
저의 수준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얘기할 겁니다. 그때 트릴레마가 뭔가, 암호화폐의 문제는 그 트릴레마,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시스템에서 특히 전자 시스템 속에서 이 딜레마, 트릴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전자화폐로 이 인류가 전자화폐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뭐 이 한국은행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카드 하나로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카드가 은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런데 이게 CBDC나 또는 이런 다른 암호화폐를 가지고 쓰게 되면 전혀 뭐 은행과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은행이 앞으로 크게 그 업종이 싹 다 바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치인은 언제나 민심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배신하죠. 한국 정치인은 배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국민과 괴리된 채 괴리돼 있어요. 자기는 자기 선거 때만 와서 막 굽신거리다가 선거 끝나면 그냥 완전히 배신의 DNA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락과 부패의 아이콘이 정치가 됐어요.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타락과 부패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그래서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은 내가 하는 이 노동이 내가 지금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미와 재미는 내가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 과연 이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 몸이 일주일에 3번 강의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리듬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하겠다. 뭐 하루 살고 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도 천천히 만들면서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이제 출범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출범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을 그 기본 사상과 철학은 다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 지식과 이걸 다루는 스킬을 익히면 충분히 나 대신 내가 없더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민대회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약 한 5만 명, 10만 명씩 이렇게 또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